예, 윤석열 당선인의 40년 지기라고 알려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죠. 과거 언론에 기고한 칼럼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딸과 아들이 대학 의대에 들어갈 때 병원 고위직이었던 아빠의 입김이 있지 않았냐. 아빠 찬스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제가 외과 의사로서 한 10년 전에 지역 일간지에 기고했던 글인데, 의료 문제에 있어서 그 시점에서 일어나는 가장 핫 이슈들에 대해서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설명하는 그런 성격의 글이었습니다. 만일이라도 마음이 불편하시고 상처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청문회에 어떤 자세로 임하실 것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문회는 아주 제가 당연히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그렇게 임하겠습니다. 저는 뭐 듣지 못한 얘기인데 무슨 문제가 있으면 취재를 해서 보도를 좀 하시면은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드러난 팩트부터 살펴볼게요. 일단 이 과정에서 아빠의 입김이 들어갔는지 아빠 찬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경북대 원장 부원장일 때 혹은 원장일 때 딸과 아들이 각각 1년 차이로 경북대 의과대 학사에 편입했다. 이게 지금 나온 사실입니다. 불법은 없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거는 지금 그 합법이냐 불법이냐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청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죠? 바로 공정의 문제 아닐까요? 아버지가 부원장, 원장으로 있을 때 딸과 아들이 1년 사이에 그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의대에 1년 사이에 잇따라 편입을 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리고 그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한 그 서류가 제출됐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어디서 많이 봤던 그 사건 같죠? 처음에 이제 정 후보자가 그 지역 일간지에 쓴 칼럼에서 좀 성인지 감수성이 모자라는 거 아니야? 부적절하지만 뭐 그게 뭐 낙마 사유가 되겠나 했는데 이 문제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좀 심각해 보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윤 당선인과 40년 지기라고 본인이 먼저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지금 편입 과정 이런 걸 보면은 정 후보자가 조금 그러니까 열심히는 사셨지만 조금 공공적인 마인드는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 그런 공공적인 마인드가 갑자기 그 생겨나는 건 아니거든요. 정 후보자는 그 위암술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그 전문가고 전문성이나 능력 부분에서 뭐 다 갖춘 분이고 충분히 장관으로서의 자격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조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지금 정 후보자가 사퇴하지 않고 그냥 가면은 굉장히 윤 당선인에게 부담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냐? 이게 그 공정이라는 가치에 그대로 위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얘기하는 40년 지기 윤 당선인을 생각한다면은 오늘 밤에는 내가 계속 후보자로 남는 게 좋을까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립니다만 이 편입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보시는 것처럼 아버지가 고위직에 있을 때 딸과 아들이 각각 1년 차이로 의대 합격 뭐 이럴 수도 있고요. 근데 뭐 다만 이례적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뭐 민주당에서 의혹 제기를 하는 거겠고요. 다음 화면을 볼게요.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청문 전에 4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의전원 제도에 아들이 해당 전형을 통해 합격했다. 이 부분과 다음 화면 또 있을까요? 그리고 아버지가 고위직으로 재직했을 병원에서 봉사활동으로 스펙을 땄다. 이 두 부분 때문에 이 논란이 좀 커지는 것 같거든요. 김현기 변호사님, 저희가 어떻게 바라볼까요? 네, 우선은 그 의학 전문 대학원 폐지로 인해서 4년간 한시적으로 의과대학 그 편입을 한 거는 거기서 그 단계에서는 일단은 딸이 우선 합격을 했죠. 그다음에 실제로 더 문제된다고 보는 것은 그 지역 출신에 대해서 특별 전형을 신설했는데 그때 지역 인재를 30% 정도 이상 뽑으라는 것이 교육부의 권고였는데 그걸 넘어서 그 경북대 같은 경우에는 절반 이상으로 특별 전형의 문을 확 넓혔다. 그거를 좀 문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 전형의 문은 이 아들에 한해서만 열린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일반 모두에게 열린 과정이었고
또 정량뿐만 아니라 정성 요소도 고려를 하는데 일단 정량 요소를 먼저 보면은 그 지역에 한해서 봤을 때는 이 아들이 경북대 전자공학부를 졸업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대구 경북 지역의 대학교 중에서는 최상위권의 대학 학부를 졸업한 것이죠. 예. 그리고 정성 요소를 결국 할 때는 면접이 가장 중요하게 될 것인데 블라인드 면접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그 정호영 후보자가 다른 면접 교수들에게 일일이 그런 부탁을 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단 한 명이라도 그 면접 교수 단 한 명이라도 나는 이런 청탁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이죠. 거기다가 병원장이 대단한 지위처럼 보이지만은 3년 임기에 제한적입니다. 결국 예. 다른 교수도 당연히 그 어느 정도 자기네 권위와 그런 것에 신뢰를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병원장이란 지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바로 아들이 뽑혔을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예. 또 동시에 봉사활동 부분 물론 뭐 외관상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봉사활동을 했다면은 예. 그러면 아빠가 그 병원장으로 있는 병원에서 봉사활동 한 것 자체가 잘못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있었던 봉사활동 자체가 스펙이 되지 않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봉사활동이 허위라면은 그 기존의 그 조국 교수 때의 문제나 그런 것처럼 똑같게 볼 수 있겠지만은 실제 봉사활동했다면은 그것을 자기의 경력으로 알겠습니다. 쓰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부분을 민주당이 지금 계속 파고들고 언론도 여러 보도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조국 전 장관에게 썼던 잣대를 그대로 적용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정도 되면 검찰이 사실은 가령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 옛날 조국 장관식으로 하자면 지금 정도면 언론 압수수색 해가지고 수사 다시 해야 돼요. 그때 보면 대통령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고 그런데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후보자를 지명하기까지 물론 인사 검증을 내부에서 치열하게 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립니다. 저희가 청문회라는 제도를 두는 것은 그 과정에서 미리 걸러지지 못한 내용이 있는지 더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함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 후보자들께 질문을 던져주시고 예. 당사자는 특혜 전혀 없고 확인해보면 특혜가 없다는 게 나올 것이다. 뭐 1년 사이로 한 건 뭐 전혀 문제가 없고 봉사활동도 정당했다 이런 얘기 같은데 진중권 전 교수는 국민의힘 편의 조국 시즌2다 이렇게까지 비판했거든요.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저는 청문회까지 기다릴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 이 정호영 장관 후보자나 보건복지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보다 구체적인 해명을 국민들께 성의 있게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예. 아직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나 해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을 하는 게 조금 이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정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의아해하고 있는데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이 청문회를 보고 판단해 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나이브한 인식인 것 같고요. 예. 그 이전에 해명이 나오고 나서 그 해명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아닌지를 보고 많이들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분명한 한 가지 기준은 국민의힘이 과거 조국 전 장관에게 제시했던 기준이나 잣대가 느슨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 지금 단계에서 제가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판단하진 않겠습니다만 장관 후보자 그 누가 되었건 조국 전 장관에게 우리가 제시했던 기준보다 예.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빠 찬스 의혹이 있는데 저희가 또 새로운 내용을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대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